만화 왜 찍냐고 막 뭐라고 하시던데 어떠세요? 근데 저는 진짜 그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던 게 계림당과 함께하는 흑과 백의 만남 회생요리사 셰프톡 첫 번째 게스트입니다. 자, 일단 저랑 같이 하는 우리 또 더블 MC죠. 소개 일단 하시죠. 안녕하세요. 셰프 최나경입니다. 셰프계 GD였죠. 뭐 흑백에서 바로 떨어지는 거 있어. 흑백요리사 원망해나. 근데 그 얘기는 있어요. 그 흑백요리사에서 탈락자 중에 제일 많이 나온 그럼 나 탈락자 중에 거의 내 목소리 제일 많이 나오는 거 알지? 에이 저건 아니야. 이러면서 많이 나온다고. 의미 없. 자, 오늘 게스트 소개 한번 좀 해주시죠. 오늘 게스트는 흑백요리사 시즌 1의 진짜 주인공. 만화책을 찢은 남자. 너무나 유명하죠. 만찢남 초대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장지동에서 요리하고 있는 만찢남 조원입니다. 샤이가이야. 샤이가 그때도 그렇지만 요리할 때만큼은 그 누구보다도 약간 근데 테토남 바이브로 그냥 팍팍 하던데. 난 흑백요리사 안 봐서 몰라. 지 떨어졌다고 또 안 보는 거. 저도 저 나온 데까지밖에 안 봤어요. 진짜로? 진짜로? 그게 근데 꽤 가지 않았어요? 그쵸. 거의 다 끝까지. 그러니까 근데 대신 많이 받고 나는 한 30분. 그러니까 비비민간까지는 안 부셨구나. 전 직관했어요. 가지. 그러니까 볼 필요가 없는 거지. 어땠어요? 그 진짜 실제로 길게 촬영했어요? 되게 막 긴박하게 할 줄 알았는데 바로 금방 됐어요. 생각보다. 이게 확실히 편집이 중요해. 썰에 그 흑백요리사 한 번 편집을 엎었다는 얘기가 있었어. 더 잘하려고. 그래? 그런 얘기가 있었어. 우리 업계 얘기가 그런 게 있어. 진짜 너는 모르지? 우리 업계인데? 방송은 또 다르잖아. 하여튼 우리 또 만찢남 조강현 씨 모셨는데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요새 좀 놀고 있습니다. 예? 아니 바쁘잖아. 바쁘죠. 바빴는데 딱 이번 주 딱 놀고 있고 그 전까지는 거의 한 달에 하루 쉬면서 일했던 것 같아요. 지금 가게가 2개 있죠. 네, 하나는 마파두부 전문점 광용 001이랑 그리고 또 하나가 조광 201이라고 원래 제가 요리하는데 그러면 그 둘의 차이는 뭐예요? 광용은 아마 그냥 회사에서 만들고 싶은 거 한 것 같고 조광은 원래 제가 처음부터 만들었던 거고 회사 소속이야. 어디요? 그 어드밴스 퀴진이라고 요리사만 있는 소속사. 거기 아까 어떤 분들 혹시 계신지 얘기해 주세요. 약간 무슨 힙합 레이블 같아. 얘기해도 안 돼? 안 돼요? 예전에 지나간 사람 얘기해도 되잖아. 근데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말할 수 없는 사람도 있으면 말할 수 있는 사람만. 없어요.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내가 아는데 여기 달라는 사람 많았거든? 근데 항상 그렇잖아. 힙합 레벨도 떠나잖아. 똑같아. 힙합 레벨은 똑같네. 떠났어요. 네, 다 떠났어요. 흑백요리사에 나왔던 분들 꽤 있었다는 거죠. 다 있었어요. 있었고 프님 있었고 오. 그래 다 있었네. 이게 방송에 나오면은 일이 많아질 거다 이런 얘기가 해서 그냥 뭐 그러면 저 그런 거 신경 쓰기 그래서 약간 조합처럼 레이블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때는 이들이 사실 자기들 잘 될 줄 몰랐던 거야. 이 영상에 이걸 몰랐구나. 그건 알았지. 알았는데 마스터셰프 해봤으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들어간 거야. 아는 사람이 할래? 뭔데요? 할게요. 이렇게 한 거야. 맞죠? 네, 몇 년 할래? 2년 할게요. 그 지금 아직 2년째인 거죠? 예, 이제 내년에 이제 종료. 막 봤으니까 이제 FA가 되겠네. 아니 근데 의리파야. FM 시장에 나와야죠. 다 떠났는데 혼자 지금 원탑으로 남아있어. 손흥민이야. 근데 어쨌든 그 흑백을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미션도 하고 그 많이 했을 거잖아요. 네. 그런 쇼 프로그램으로 나간다는 게 사실 부담이 됐을 거 아닙니까? 어떠다가 이게 딱 나가야겠다고 딱 결심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어서 나온 거죠. 그러면은 애초에 좀 야망이 있으신 분이네. 바로 나오네. 뭐 들었다. 좀 방송 나가기 전에 자기 채널. 야망. 릴러마즈 야망만 듣고 있었어요. 힙합을 또 좋아하시는구나. 저 고등학교 때 힙합부. 힙합부였어요? 어쩐지 눈이 여러분들 래퍼 중에 이그니토라는 형이 있어요. 정말 랩하시고 알아. 정식에서 넓게 와라 막 이렇게 하시고 있는데 약간 이 얼굴이 있어. 랩상이 있네. 랩상이야. 그 알죠 이그니토? 네, 알아요. 닮았다는 얘기 듣지 않아요? 아니, 못 들었어요. 미안합니다. 한번 이그니토. 이거 자료 꼭 첨부해라 이그니토. 그러면은 그런 마음 먹고 이제 나왔어.
그 처음에 셰프들 딱 등장해서 다 만나잖아요. 그때 어땠어요? 딱 이제 다 100명 이제 모이고 막 이럴 때. 그 딱 첫날은 아 좋은 경험했다. 뭐 여기에 나온 것만 해도 커리어에 꽤 큰 도움이 될 거다. 그러니까 유명해지고 싶은 것도 막 아 내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빗구르망 따고 싶어가지고 아, 그게 목표라서 멋있다. 네, 그것도 이제 유명해지고 손님들이 네 가게 와야지 이제 그분들도 오실 아, 거다. 그렇지. 평가를 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유명해지려고 나온 거였는데 가니까 뭐 이미 미슐랭 받으신 분 지천이 깔려 있는데 아유 뭐 여기까지 간 것만 해도 흑에도 흑 셰프들도 미슐랭이 꽤 있었죠. 있었죠. 거기 있었나? 빗구르망까지는 뒷구름 아, 그거는 빗구르망 조금 다른 개념이니까 그러면 이제 어쨌든 100명이 나왔잖아요. 그리고 처음에 그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50명 탈락한다고. 그러니까 반 탈락한다고. 내가 거기서 무조건 서바이벌 할 자신 있었어요?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딱 보고 먹어본 음식점들이나 이렇게 뭐 대충 보면서 손가락으로 접고 있었어. 그 셰프들 보면서 내가 여기 가봤다. 쟤는 내가 이기고 맞아요. 이거야 쟤는 내가 이거 쟤 싹 가는? 근데 나도 이거는 공감해. 나 백수저 사진 보면서 그랬어. 이 사람 이겼는데? 떨어져 놓고. 하여튼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계산도 했고 그래서 결국 붙게 된 게 누구였죠? 누구랑 붙었지? 황진선 셰프님. 황진선 셰프님. 근데 그분이 사실 엄청난 분이잖아요. 그치. 그 진진은 원래 셰프들한테 유명한 가게였고. 그니까. 나도 원래 되게 좋아하는 가게였거든. 거기는. 근데 거기 사실 중식 대 중식이 붙은 거잖아요. 그쵸. 딱 대결 상대가 됐을 때 어땠어요? 근데 대결 상대가 됐을 때는 내가 되게 대단하신 분이랑 이제 하게 되니까 이것만으로도 영광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딱 이제 그 방송에서 안 나는데 냉장고 열어가지고 재료 고르는데 맞아. 늙은 호박이 딱 있는 거예요. 근데 왠지 이분도 갑자기 이걸 뭐 하냐 계속 그랬는데 그럴 때 약간 당신도 못하는 거고 나도 못하는 거면 비벼볼 수 있겠다. 이게 진짜 공평하다. 이건 진짜 요리로 갈 수 있다. 그치. 늙은 호박 요리는 잘 없잖아. 중식이야. 쉽지 않지. 그래가지고 그냥 그때부터는 이길 생각만 했죠. 근데 지지 않았어요?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돼요. 그래, 이런 얘기를 해. 자, 이런 얘기를 해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해가 안 된다. 왜? 맛이? 그 평가가 내부 거기 심사를 받으러 들어갔는데 형이 정말 좋았어요. 만찢 넘게. 막 어떻게 이런 생각을 막 요리가 이제 마친다음에 한 거라 그분이 한 거랑 뭐였죠? 요리가? 저는 이제 늙은 호박 타르트 타르트. 그분은? 뭐 몰라요. 자, 자료화면으로 넣어주세요. 누구 거 먼저 먹었어요? 황진선 셰프님 거 먼저. 먼저? 네. 그때 어땠어요? 맛이 있겠죠. 잘하시는 분 만들어서. 근데 좀 달다는 평이 좀 있었어요. 근데 딱 제거 이거 이렇게 재밌겠어. 재밌네 막. 거기다 이분은 두 분만 약간 묘사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백 선생님이 거의 다 평가했어요? 아니요 안성재 셰프님도 드시는 되게 진짜 막 독학했냐 이거 천재라고 막 계속 엄청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내가 이겼다. 이건 내가 이긴 거다. 그래서 딱 이제 막 하려고 딱 했는데 황진선 셰프님 표정이 되게 안 좋았어요. 그때. 자기 떨어졌다. 약간 그런 생각 할 수 있지. 그래서 저도 딱 보면서 살짝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2대 0으로 진 거예요. 2대 0으로 졌어요? 왜냐면 1대1도 아니라 그렇게 되면 그냥 끝나잖아요. 와. 그래가지고 속았네. 방송국에 속았네. 그러니까 떨어지니까 좀 안전장치처럼 칭찬을 해준 거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네, 그 패배자 인터뷰 하잖아요. 맞아. 패배자 인터뷰하는데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제게 맛이 없었나 보죠. 그래도 뭐 어느 부분에서 실수한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실수는 안 했다고. 그 전날에 이제 그 내부 경기장 온도랑 이제 대기 시간까지 체크해가지고 요리를 만들었거든요. 진짜로? 와, 이거는 소름이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거를 왜 체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심사 시간이 30-40분이 아니라 40분, 50분 이렇게 길어지고 그 공간이 너무 추우니까 따뜻한 음식을 하면은 안 되겠다. 그래서 차가운 음식을 하고 40분 정도 버틸 수 있게 타르트 틀을 좀 잡아야겠다 해서 한 3겹 정도로 이렇게 이런 계산을 똑똑한 셰프였네. 대박이다. 그래서 그 딱 집는 모습 봤을 때 저 부분에 좀 바삭한 게 살아있고 그거 다 보고 있었어요.
야, 요리는 이렇게 하는 너처럼 하는 게 아니네. 근데 항상 그렇지만 잘 되는 사람 잘 되는 이유가 있는 거야. 하여튼 그래서 이제 고려까지 했고 그리고 준비를 철저하게 했는데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까지 열심히 준비했는데 떨어졌으니까 뭐 황진호 셰프님도 훨씬 더 맛있었겠죠.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딱 집에 가려고 했죠. 아 했는데 이제 잠깐만 이렇게 된 거야? 네. 잠 거기서 좀만 있다가. 슈퍼패스. 자 있어봐 이러면서. 저 갈게요. 그리고 차도 없으니까 그냥 택시 불러야 되니까 어디서 찍었어요 촬영은? 파주에서 찍었어. 야 택시비 한 8만 원 나올 걸? 7만 원? 11만 원 나왔어. 진짜 많이 나왔네. 한 장기동이니까. 대결도 지고 택시비도 많이 나오고 해당 출연료도 그러니까 너무 작았으니까. 뭐 얼마인지 얘기해도 되나? 오픈됐나? 됐어. 아 좀 다르지? 아니지. 처음엔 다 똑같지. 처음은 다 똑같아? 25만 원인가? 나 5만 더 줬다. 아니, 나 5만 더 받았어. 30만 원. 나는 근데 방송 회차가 있잖아. 알지? 방송은 회차로 돈 주고 야, 알지? 이게 그 등타하게 있었던 거야? 몰라, 난 30이었어. 야 그럼 5만 원 덜 줬네 맞지? 나 아니야, 지금 30일까? 이 35만 원은 그럼 5만 원 PD가 슈킹했다는 거야? 말이 되는 소리네 지금? 아, 3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 근데 그런 숫자였어요. 그럼 어차피 비슷했을 거다 비슷했을 거야. 그런데 그러면 이제 택시비로 다 나가게 생겼네 그랬는데 안 나와. 일단 나가 보라고 좀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또 패배자들 딱 모아 놓더라고요. 아우 그 분위기 너무 안 좋겠다 뭐 갑자기 또 숫자 바뀌더니 2명 더 뽑는다고 하는데 그 안에서? 슈퍼패스 있다고. 그래서 다들 그 안에서 다들 자기가 뽑히기 원했겠네. 그 중에 하나가 너잖아 나는 거기도 없었지. 너 거기도 없었어? 너 보류해서 끝났구나 나는 아예 그 무대 자체를 가본 적이 없어. 난 몰라, 지금. 그냥 거기가 어떤지 몰라. 어땠습니까? 그래서 거기 딱 있는데 그냥 뭐 요리 좀 남아 있고 뭐 어수선했어요. 그냥 아 거기 다 뭉태기로 모아놓고 그 앞에서 거기 20명 올라가 있는데 아 배부럽다 막. 그래서 간택기 이렇게 손을 이렇게 닦고 있었어요. 에이씨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은영 셰프님 딱 불러 나가더라고. 그래서 근데 박은영 셰프님 딱 나가서 어렵었구나. 나는 안 되겠다. 음식이니까. 중식에 흑수저고. 그렇지 아이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만진다 이러니까. 그러면은 그 중식이 뽑힌 거예요 그러면? 네. 와 중식이 이게 좋았어. 중식이 진짜 좀 세구나 아니, 이거 잘했으니까 뽑힌 거겠지, 근데. 그리고 그러고 나서 꽤 오랫동안 했잖아 맛집남 아 그렇죠. 한 번이니까 2번 더 했죠. 네. 그 정도 많이 한 거죠 많이 하고 있고. 거의 내가 볼 때 두부 가기 전쯤에 떨어진 거라고 봐도 될 정도인데 탑10이잖아. 탑 10이었다가 추가 붙은 사람들이 또 생겨서 그거 팀 미션하고 막 그랬을 때 근데 그 전에 그 팀에서 했을 때는 그 성적 좋지 않았어요? 네 좋았죠. 때는? 그래갖고 되게 잘 팔려갖고 유튜버들 막 먹고 그랬잖아 아 그거 진짜 간발의 차이긴 했습니다. 거기서 되게 멋졌던 게 뭐냐면 자원에서 간 사람이 누구야? 자원에서 갔어? 왜 자원했어? 열받아서? 아니 그때가 한 12시 저녁 12시인가 1시 가까이 되는 시간이었어요. 그 전에 밤에 마트 가서 다 막 장 보고 와서 이제 세팅하고 막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방출시킨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때 뭐 이거를 또 이제 그 나이 드신 셰프님들도 있고 하는데 굳이 뭐 여기서 누구 미워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서로도 눈치 보고 막 괜히 말도 못하고 너 내성적이라서, 맞아. 그리고 그 팀에서 요리를 만들어 가고 이런 게 원래 제 성격이랑은 잘 안 맞더라고요. 원래 거기서 이제 파트가 계속 나눠지고 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분야의 요리들이니까 굳이 여기서 내가 뭔가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어서 그냥 나가버리자 이렇게 그래서 나가버려. 그래서 했는데 되게 열심히 했는데 방송에서도 되게 그걸 아름답게 표현했지만 결국은 4등이 되더라고 아니, 진짜 광팬이라 갖고 많이 봤는데. 난 다 봤는데 근데 심지어 그게 벌써 1년 전이야 그러니까. 벌써 이게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해 가물가물하지. 그래서 이제 이 업로드 시점이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곧 2가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번 2도 되게 기대가 많이 된단 말이야. 자, 그럼 또 여쭤볼게요. 만약에 내가 2에 나왔으면 또 더 잘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여기까지가 내 하이 커리어다? 네, 여기 진짜
저는 그냥 요리사로서 고점 본 것 같아요. 아니 뭐 잘해가지고 더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엄청 열심히 하고 공부도 진짜 많이 해. 그러면 우리 그 만찢남이라는 이름이 붙은 것처럼 그게 진짜 만화로 얼마나 많은 이제 그런 걸 얻었다는 거예요. 옛날에 원래 마스터 셰프에서 최강록 셰프가 더 대단해. 그런 걸로 이제 떴잖아요. 만화방 했어. 에? 만화방 사장님이었어. 맞아. 만화방 했었어요. 내가 나 처음 들어. 만화책 추천해달라면 그래서 뭐 어떤 장면 딱 해서 딱 추천해줘. 그 운영을 하신 거예요, 만화 가게를? 네, 친구랑 같이. 그러면서 요리는 따로? 네, 그 만화방에서 이제 만화방 컨셉에 맞게 만화책 요리들을 팔았었어요. 그럼 예를 들자면 만화책에 나오는 요리 같은 거? 그죠, 뭐 심야 식당에 나오는 나폴리탄 파스타. 진짜로? 어디서 했어요, 그거를? 나 지금 처음 들어. 장기동. 거기가 뿌리구나. 네, 거기에만 있어요, 장기. 이게 진짜로 이 만화책에 나온 요리들 보고 만화 보고 요리도 하고 그 거기 있는 그 요리 가지고 행사 때도 막 하고 그랬어. 근데 진짜 그거 보면서 혼자 독학을 해서 한 거예요? 아니죠. 이것도 아니구나. 왜냐면 너 알잖아. 방송은 극적이어야 재밌잖아. 왠지 뭔가 오타쿠고 뭔가 꿍에 있을 것 같은데 잘하면은 사람들이 반전 매력이 딱 있잖아. 그럼 중식은 배운 거예요? 아니면은 어떻게? 그러니까 제가 사실 중식 요리사가 아니에요. 진짜요? 네. 근데 중식 당하잖아. 그것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된 건데 건대에 매화반점에서 마라샹궈과 마라탕 먹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마라탕 거. 네, 그 친구랑 먹고 사천에 가서 요리를 먹으러 다니고 야 이거 한국에서 팔자. 진짜 사천이야? 중국 사천? 네. 그래. 거기까지 갔다. 경남 사천 말고. 대박이다. 네, 갔다 와서 그냥 독학으로 그냥 먹었던 맛 기억하면서 요리를 계속 한 거예요. 그럼 진짜 독학은 맞네 그러면. 그렇죠. 진짜 이 스토리가 어느 정도 맞는 게 난 스스로 했다고 봐. 왜냐면은 뭐 어떤 스승보다는 만화방 했지, 뭐 자전거방도 했지. 자전거도 잘 고쳐. 자전거 빵이야? 너 자전거 고장나면 여기 바뀌어. 겁나 잘 맞아 진짜. 다 고쳐줘. 아니 되게 커리어가 신기하네. 그리고 학교는 디자인과야. 진짜요? 맞아요. 잘해. 아니 뭐 이게 너무 안 붙는 그런 카테고리인데.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스타일이더라고. 근데 어쨌든 지금의 최종 목표는 결국 요리이긴 한 거예요. 일단은 요리죠. 지금 그럼 또 넥스트가 있을 수도 있다. 저는 아직 목표를 여러 개 두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빗구르망을 따고 나면은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워낙 그 재밌게 살고 직원들이랑도 엄청 친하고 뭐 그 끼가 많아. 그러면 그 가게들 다 계속 왔다 갔다 하시는 거예요? 광요 001도 가고. 야 옆이야 옆. 네, 집 옆이야. 네, 바로 박혀 있어요? 옆이야. 한 독특한 생각을 했으시네. 지금 그 지하에 또 얻었어 뭐. 이제 연구실을 만들려고. 그건 이제 요리 연구실인 거예요? 그쵸, 이제 방송 나오고 나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원하는 요리가 동파육이랑 마파두부밖에 없잖아요. 여기 행사 가잖아. 동파육이요. 동파육이요. 어쩔 수 없어. 그래,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이제 요리가 퇴보하고 있다는 느낌이 막. 야, 발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연구실에서 이제 출근을 해야겠다, 옛날처럼. 더 열심히 했을 때처럼.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이제 연구실을 만들고 있죠. 이제 앞으로도 사실 이제 계속 목표가 있으실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요리사로서, 셰프로서 약간 이제 뭐 목표나 플랜이 있다면? 뭐 빗구르망이. 구르망이지. 이제 그게 이제 제일 목표예요. 네, 그게 요리를 시작하게 된 목표기도 하고. 근데 나 궁금한 게 왜 빗구르망을 맨 처음에 어떻게 알게 된 거야? 빗구르망을 처음에는 잘 몰랐잖아 사람들이. 잘 몰랐는데, 그러니까 이제 요리가 업으로 삼아야겠다 했던 게 2019년 그때였는데 이제 그때 미슐랭 가이드 북을 보고서 레스토랑을 막 다녔어요. 거길 먹으러 갔어요? 많이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거기 책을 보잖아요. 근데 빗구르망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15,000원 미만의 이제 합리적인 가격에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주는. 근데 이게 딱 꽂힌 거야. 저런 식당을 하고 싶다. 그러면 빗구르망 어쨌든 전문가일 거 아니야. 만찢남이 약간 인정하는 베스트 3 정도. 난 여기 진짜 맛있다라고 약간 베스트 3. 지금 진진. 진진이 빗구르망이에요? 진짜 빗구르망이야. 떨어졌어. 원래 옛날에 원사였는데. 저기 예술의 전당 앞에 백년옥이라는 두부가게예요. 백년옥? 거기는 뭐예요? 두부집이에요. 두부집? 두부집. 그거 나 본 거 같아. 거기 그 줄 서 있는 데구나. 알아? 그 건너편 바로 얘기하는 거 맞죠? 신호등 있는데. 거기 나 봤어. 최근에 행사 갔는데 거기 유명하다 그러더라고. 또. 그걸 장터순댓국. 장터순대. 그건 또 어디야? 가락시장 안에 있어. 가면은 있어. 아니 이거 다 장지 패밀리인데 이거 다 가락시장에서 떠나지를 못하네. 그럼 이제 어쨌든 만찢남으로서 이제 또 앞으로 빗구르망을 또 저희가
저희가 좀 응원도 하겠지만 응원해야지. 근데 딸 것 같아. 아니 저는 곧이에요 곧. 그리고 요번에 흑백요리사 2 나오면 분명히 이슈가 자연스럽게 이제 아시잖아요. 한번 싹 가는 거. 그리고 흑백요리사 때 더 많이 봤어요 얘. 가게들 되게 많이 바쁘지 않았어요 그때? 지금도 가려면은 2주 전에 예약해야 돼. 지금도? 네. 자, 조관 가고 싶다 2주 전. 001은 당일 바로 가도 됩니다. 워킹 됩니다. 더 201이 더 많이 있어. 201이 좀 더 요리적인 게 더 많고. 거기에 동파육이 있는 거예요? 네, 거기 있어요. 001은 동파육이 없어 일단. 거기도 동파육 하면 터질 것 같은데. 이거지. 둘 다 하면은 난 관리 못한다. 아. 장인의 마인드 그런 거야. 내가 있는 데만 딱. 없다 야 가게를 2개를 돌리면서도 막 뭐 하나씩 사고 이렇게 진짜 요식업은 약간 이런 재미가 있구나. 그럼 이쯤에서 이 셰프에게 듣는 약간 팁 같은 걸 듣고 싶어. 좋다. 이거 내가 사전에 얘기 안 해서 지금 아예 처음 듣는 얘기야. 이거 뭐냐면 우리가 사실 그러니까 과하기 말고 집에서 있는 재료로 근데 그 셰프의 킥만으로 약간 이렇게 먹으면 되게 맛있더라 약간 이런 거 추천 하나만 해주시는 레시피를 우리 컨텐츠마다 항상 이렇게 넣을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맛있으면 얘가 한번 갖고 온대요. 제가 이제 보통 이제 라면 되게 잘 먹거든요. 그 어떤 라면? 또 너구리요. 너구리 쉽지 않은데. 요새 편의점 보면은 자른 미역 조그맣게 팔잖아요. 그거 조금을 물에 불려놨다가 그러니까 미역국 끓이듯이 해요. 그걸. 물에 좀 불려서. 물에 불려두고 그거를 그냥 식용유나 뭐 기름 있으면은 참기름 넣고 볶다가 500ml 물 넣고 너구리 그냥 그대로 끓여서 먹으면 돼요. 미역을 넣고. 그럼 더 맛있어진다. 맛있어요. 그럼 그 약간 고소하고 좀 더 그런 감칠맛 같은 더 올라오는 건가요? 네, 근데 그거 조금 더 이제 좀 푸짐하게 먹고 싶다 하면은 이제 참치캔 하나. 그러면 이렇게 하면 어때? 참치 기름에 미역을 볶다가 라면을 끓여도 돼요? 네, 그렇게 원래 그렇게. 이렇게. 오, 아니 되게 간단하네. 그럼 여기서 궁금한 거죠. 너구리의 계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까? 너구리 계란. 나락이다. 저는 안 된다. 그 후라이로 하면 넣어도 된다. 그냥 넣는 거 안 된다? 그거는 미치광이. 아니 있어봐. 아니 이거는 계란 노른지 안 터뜨리고. 그것도 안 된다잖아. 그냥 후라이는 괜찮다. 그러니까 후라이도 진짜 많이 봐줘서. 많이 봐줘서. 용납 가능한 선 진짜 극한이구나. 디노선. 그럼 계란이 안 되는 이유는 뭐예요? 너구리에? 시원한 맛이 되게 없어지니까. 그리고 계란 내면 사실은 맛이 다 똑같아지긴 해. 모든 라면이 그죠? 맞아요. 근데 내가 그 맛을 난 좋아해. 아 그래? 난 개인적으로 그냥 그 맛을 좋아해. 미치광이네. 나는 미치광이야. 확실히 또 만찢남에 대해서 나 진짜 새로운 사실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만화방도 했다는 것도 그렇고 일단 사람들이 사랑할 수밖에 없는 캐릭터긴 해요. 그래. 또 이렇게 와주신 김에 또 저희 스폰서가 누굽니까? 우리 게림당 아닙니까? 예. 게림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는 발모 특허가 난 이 추출물을 이용해서 만든 샴푸입니다. 이 셰프들이 사실 이런 거 스트레스 많이 받을 수 있거든요. 탈모에 대해서. 좀 어떠세요? 저 원래 일할 때 무조건 모자를 써가지고 그 이유가 이제 머리카락 떨어지는 것도 있고. 그렇죠. 근데 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그 떨어진 것 같아서 잡아서 끼워버리는 이제 발모 샴푸입니다. 그리고 이게 실제로 그 제작에 참여한 이 사업을 진짜 같이 하게 된 친구가 셰프였어요. 근데 이 샴푸를 써보고 너무 좋아서 이걸 진짜 나도 사업을 하겠다. 그래서 정작 걔는 이제 이거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스폰서십을 좀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거 이제 앰플. 이거 얼마인 줄 알아요? 이게 19만 원이죠. 이거 오늘 주는 거예요, 게스트? 네, 이야 부럽다. 앰플도 주는 거야? 2개씩만 주면 안 돼? 이것도 8만 5천 원, 9만 원짜리야. 야, 있어봐. 이건 얼마야? 미스트는 얼마야? 와, 씨. 아, 근데 저 미스트 진짜 맛있어요. 이거 근데 헤어미스트 봐봐요. 이게 시원해. 이게 쿨링감이 되게 좋아서 진짜로 이거 딱 좋아요. 그리고 이거 딱 눈 감으면 이제 경복궁에서 허준이 걸어 나오면서 불을 소시하는 딱 그 향이 나. 다음은 그러면 축빙이가 출연을 넘지. 이게 왜냐면 이게 19만 원 넘고 난 안 넘고. 여기는 넘고 난 안 넘고. 5만 원. 어때 그래서 게림당에서 특별히 우리 또 이 회색 요리사에 나오신 모든 게스트분들한테 지금 스폰서십으로 이걸 선물로 드립니다. 하실 때 이것도 선물로 드릴 테니까 요리하실 때 머리 빠질 걱정 없이 게림당으로 예쁘게 또 갖고 주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처음에 말씀하신 출연비가 아니죠? 아니. 야, 어떻게 쉽게 안 해서. 아니, 우리가 항상 말하는 금액이 있어. 그 금액 우리 맞춘다. 미안합니다. 네, 미안합니다. 하여튼 그래서 오늘 또 같이 너무 즐거웠고 만찢남의 이야기도 재미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사실 이런 셰프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알기는 힘들거든요. 잘 모르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오늘도 사실 되게 많이 그 셰프들의 그 이야기를 많이 들어본 건 처음인 것 같아요. 나도 근데 몰랐던 이야기 오늘 좀 들어가지고 뭐 이런 어떤
다 언젠간 열이 때려칠 거라는 얘기도 오늘 요번에 했을 거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도 오늘 또 만찢남님에 대해서 또 많이 알아갔으면 좋은 시간이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한 말씀 뭐 해주신다면 회색 요리사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조광201 예약 끊기지 않게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2주 전에 연락하세요. 캐치 테이블 2주 전에 하면 돼. 어떻게 저희 저희 회색 요리사 구독자인데 그러면 국물 한 국자 더 주세요. 아, 우리는 많은 거 안 바래. 우리는 그러면 이렇게 하자고. 탕수육 한 조각만 더 주세요. 야, 안 줄일만 맞지. 안 줄일만 맞지 그게. 그럼 아니 그럼 뭐 있지? 회색 요리사 예예예 이거만 말하잖아. 그거 아직도 해요? 그거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없다. 이거 하고 사라질 수도 있는데 생존을 알려주는 거잖아. 그럼 꼭 좀 여러분 구독자분들 가시면 아는 척이라도 해줘서 저의 생존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또 우리 회색 요리사 셰프톡에 해주신 우리 만찢남님께 감사 인사드리면서 저희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왜 그 만화방 하시면 만화 왜 찢냐고 막 뭐라고 하시던데 어떠세요? 근데 저는 진짜 그분들한테도 얘기하고 싶은 게 있던 게 자기가 인생이 바뀔 순간에 그 만화책 한 권 찍는 게 그렇게 중요한가요? 와 뭐야? 영원이다. 나왔네. 오. 제가 거기 갔어요. 갔는데 난 처음 간 거야. 근데 맛있다는 거야. 집 앞이었어요. 그 이사 갔던데. 자 그럼 요거 뭐 요리랑 요거랑 짜장 하나 주시고 했더니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직원이야. 저희는 그런 거 안 팔아요. 근데 나는 그 말이 너무 고깝게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예를 들어 저희는 짜장 안 팔아요 했으면 난 괜찮아. 근데 그런 거? 중식의 기반을 담은 진짜 역사적인 요리가 짜장인데 그런 거? 그 말에서 난 열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아 그래? 아 그럼 저 나중에 올게요. 나갔어요 내가. 아니 내가 거기서 그때 저번에 이 얘기해서 얘기한 거야. 그 사람 엄청 많잖아요, 사실은. 거기는 꾸준히 계속 사람 많던데니까 사람들이 그 질문 진짜 한 100번을 할 거라고. 짜장면 안 돼요? 왜요? 이게 그러니까 그 아줌마도 우네. 물론 이제 그러면 안 되지만 나의 입장, 서비스하는 입장에서 그게 그러면 우리 주민센터에서 어르신들 상대하는 분들 그만 좀 물어봐 이럴 줄 많잖아. 아니 그래서 이러잖아. 그 공무원들 막 터지잖아. 막 이러잖아. 그게 마음도 이해를 해줘라. 그랬었다. 어떻게 생각하시냐? 짜장면요? 근데 그럴 수 있다? 근데 서비스가 그러면 안 자, 제가 조각에 갔어. 자, 짜장면 하나 주세요. 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희요. 뭐 나라 시즌이냐? 짜장면 주세요. 저희 매장은 사천요리 매장이기 때문에 이제 짜장면은 없다고 하는데 옛날에는 어린 손님들 때문에 해줬어요. 진짜로? 여기는 억지로 해줬네. 그러니까 보세요. 안 돼. 거기